현장의 소란한 관계로 다소 좀 소리가 제대로 좀 전달되지 못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 이 증권가의 예상 밴드를 보시면은 하단으로는 1,700선 그리고 상단으로는 2,250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상단이 작년의 고점을 뚫지 못할 것이라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현재 구간대 위아래로 약 15% 정도 열어둔 이 밴드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출발되고 있고요. 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도 9시에 정규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환율 먼저 출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상승으로 출발이 되고요. 현재 좀 일본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일본 증시는 작년 마지막 거래일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오늘장 4거래일 만에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전거래일 대비 1.1% 하락한 18,818.58엔의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도 마이너스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 쪽에서 종파 갈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19,000엔 선 하회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환율 동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전거래일에 이거래일 연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까지도 상승 기조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원달러 환율 5원 50전 상승하면서 1,178원에 출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180원 선 근처까지 말씀드리는 순간에 좀 더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선물 상황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어떻게 좀 출발되고 있나요? 네, 우리 시기 전에 나왔던 11월 산업활동 동향 좋지 않았던 거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이제 휴일 동안에 나왔던 12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좋았고요. 이전치보다 잘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수출 동향입니다. 12월 수출이 무려 12월 달에 19.8% 급감이 나왔고요. 수입도 19.2% 줄게 되면서 가이던스보다도 훨씬 안 좋게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중국의 제조업 PMI가 49.7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확장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1월 달보다는 조금 개선됐습니다만 그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였고요. 서비스업 지수는 좀 잘 나오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중국의 12월 차이신 PMI가 나올 건데요. 일단 뭐 개선 전망인데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장 끝나고서는 유럽과 미국의 PMI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글로벌하게도 그렇게 국내 경기 상황도 좋지 않다는 쪽에 힘이 실리면서 선물 지수 또 뉴욕장도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다 반영되면서 아침에 좀 큰 폭으로 밀립니다. 저점이 238.60인데요. 마이너스 1.85까지 갔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1.5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300계약 매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뭐 300개, 200개, 300개 정도, 150개 정도 매수 들어옵니다. 괴리율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요. 마이너스 0.25까지 벌어져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304억 매도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현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물도 수급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허 의원님 좀 더 자세하게 봐주시죠. 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뭐 일단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 동시 매도 나오네요. 기관이 특히 이제 증권사 쪽으로 아마 프로그램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 300억 정도 나오게 되면서 기관 합계로는 425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도 코스닥, 코스피, 선물 쪽에서 다 매도인데 뭐 양이 크진 않아도 전체 다 매도입니다. 그리고 개인 쪽은 지금 거래소 300억, 코스닥 50억 매수 들어오면서 역시 개인 주도로 해서 아마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 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양시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코스닥 플러스입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일단은 마이너스권 현재 낙폭은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56% 하락하면서 1951.09포인트 구간 지나갑니다. 1950선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고요. 오늘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확실히 좀 이럴 효과가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재 코스닥입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0.61% 상승한 수준이고요. 686.52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종목별 흐름 어떤가요, 허 의원님? 네, 일단 뭐 IT 쪽에서는 SK텔레콤이 좀 많이 밀리네요. 지금 아침에 3% 하락입니다. 지금 SG하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쪽으로 한 10,000주 정도 팔자 나오면서 3% 급락인데요. 20만 9천 원 선까지 좀 빠르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 기아차가 판매량 목표치를 작년보다 7만 대 낮춰 잡았다 얘기가 이제 악재로 되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 1% 빠지고요. 기아차도 2.6%, 또 모비스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 한 2%씩 밀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하락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1.27% 하락권인데요. 자사주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약간 장 초반에 체결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24만 4천 원 선으로 낮춰놓고 있고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노텍도 약세권입니다. 화장품과 제약주는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1.3% 상승이고요. 유한양행이 3.3% 상승한 28만 1,500원 선, 그 종근당이 3% 올라 있고요. 녹십자도 상승권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오토글라스 KCC 계열의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한 9%가량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3% 상승, 그리고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효성, 한원시스템 흐름 좋습니다. 삼성물산도 한 1%가량 상승권이고요. 음식료 쪽에서는 지금 오뚜기, 농심 좋습니다. 농심이 45만 500원으로 사상 최고치,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도 한 2% 정도 올라 있고요. 크라운 제거나 삼립식품 이런 쪽들 호가 높여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쪽에 이 배당락도 지나고 또 연초되면서 성장 섹터로 매기가 몰리는 것 같네요. 지금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화장품 쪽 이쪽으로 매기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도 봤을 때 의약품 업종 지수가 가장 좀 강하게 포착이 됩니다. 반면에 조정받는 쪽은 통신과 운송장비, 증권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상승 탄력이 가장 큰 종목이 한 10% 정도 오르는 세하고 반면에 하락 종목 가운데서 특징주가 개별 뉴스 있는 현대페인트가 현재 11% 하락합니다. 위조 주권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위조 화폐도 아니고 위조 주권이 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4억 원 상당의 현대페인트 위조 주권이 발견돼서 현재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대페인트 현재 11%대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그렇다면 자본주 쪽은 좀 안 좋겠네요. 이쪽으로 좀 더 봐주시죠. 네, 아주 한쪽이 많이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체로 보면 건설주가 약간 움직임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플랜트 쪽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 5% 정도 좀 밀려나는 흐름이고요. 홍콩 상하이 쪽으로 매도가 아침에 바로 5만 주가 한 방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더 팔 게 있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림산업도 한 2% 정도 밀려서 나오고요. 두산중공업은 인프라코랑 같이 밀리는데 아무래도 재무 부담 관련해서 새해부터 좀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산업이라든지 현대제철 약간 좀 밀려나고요. 포스코는 조금 그냥 보합권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인 한 1.6% 정도 밀려 있고요. 공급계약 해지 나왔던 수조원대로 해지 나왔던 연장까지 포함해서요. OCI가 한 2% 정도 하락권에서 나와 있고요. 롯데라든지 LG화학, 그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는 상승세로 일단 출발이 나와 조금 엇갈리게 효과들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작년 마지막 거래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종근당 그룹이 오늘도 그 필두에 나섭니다. 의약품 업종 지수가 현재는 0.83%까지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종근당이 현재는 5.6%대 급등이고요. 그 밖에 한올바이오파마나 제일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순으로 상승 탄력 좋은데 한편 그동안에 또 대장주로 묶이던 한미약품은 오늘 좀 그다지 화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의약품 업종 내에서도 다소 좀 이 선수가 바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주가 궤적에서도 약간 힌트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근당은 이제 자푸겐 악재로 약간 좀 밀렸던 부분에서 단발성이긴 해도요. 상당히 좀 빠른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로는 R&D 비중 높은 쪽들로 해서 우선해서 그냥 호가들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30만 원에서 거의 힘을 못 받고 있다가 17만 원 선에서는 그냥 한 5개월 정도 그냥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주가 궤적 측면에서의 반응도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겨울 들어가게 되면 독감도 유행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백신 관련된 이슈도 약간 좀 묶여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은 여전히 좀 센 것 같고요. 유한양행은 킴벌리 관련해서 중국 소비재 컨셉하고 묶이게 되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미 쪽은 워낙에 이제 밸류 이런 거 떠나서도요. 내부자 거래라든지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혹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연결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약간
연초에는 약간 좀 흔들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까지 흐름 견조하고요. 0.6% 정도의 상승 흐름, 현재는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별로는 상한가도 좀 중간중간 눈에 띄는데요. 허 위원님, 코스닥 종목 상황 어떤가요? 예. 자, 1등주인 셀트리온 먼저 보시면 지금 지난주 초중반부터 좋았었고요. 오늘도 85,000원 선까지 일단 와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일단 거래소에 좋고요. 그리고 안랩도 거래 상당히 많았었던 상황인데 오늘은 시초가 부근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네요. 한 7% 빠져 있는데요. 그래도 전거래일보다는 한 7% 급등권이고요. 7.14% 정도 올라 있습니다. 웹젠이 이제 이쪽 의장이 민주당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서 아주 강한 흐름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임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요. 웹젠도 한 15% 정도 아침에 급등세 출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디에스가 앞서 이제 그 테슬라 쪽 판매량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이던스보다는 연간으로는 최하단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연간으로 5만 대를 넘겼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에스 한 8% 올라 있고요. P&E 솔루션이 한 5% 급등권. 인프라 쪽이 셉니다. 그리고 PNT는 증권가에서도 계속 매수 추천 나왔던 종목인데요. PNT가 사상 최고치를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7% 정도 PNT도 급등권이고요. 상하 프론테크가 13,100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상신 EDP, 솔브레인, LNF 이런 쪽도 전기차 관련주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붙여져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4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작년 1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데요. SY 패널이 현재 상한가고요. 여기에 코디엠도 상한가 나란히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금강, 철강, 코데즈 컴바인 이렇게 4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 중소형 제약바이오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죠? 네, 보시면 대형사들은 아까 셀트리온이나 코롱이나 메디톡스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좀 빠지게 약간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상장했던 쪽들에서 뉴트리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도 상당히 궤적이 좋습니다. 12월 달에 2만 원짜리가 이제 오늘 44,000원 선까지 이전 거래일에 딱 더블을 만들어주고 좀 밀렸었던 상황인데요. 46,000원이 고점입니다. 근데 오늘 44,000원 선까지 움직임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젠이라든지 인트론 바이오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라든지 약간씩 움직임 나오고요. 메디포스트나 마크로젠, 녹십자셀, 바이오랜드 이런 쪽들로도 상승 흐름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IT 장비군들 보시면 이제 원익 IPS가 상당히 좋았던 상황이고 주성은 어느새 이제 8,000원 선까지 와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도 급등세입니다. 30억 좀 넘게 거래되면서 8,250원 선까지 와 있고요. ICD라든지 동아 엘텍, TLI가 오늘 좋습니다. 그리고 K시텍하고 SNU 이런 쪽들로도 상승 효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리해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여기에 CS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IT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함께 움직입니다. 로켓모바일이 현재는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큐렉소도 5.7%가량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AD칩스 4%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PNT를 필두로 한 전기차 섹터 흐름 양호하고요. 정시테마 이 총선과 관련해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각 언론 매체별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이 지지도가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 보이는 섹터 조금만 더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가 여전히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일본 쪽에서도 보면 항상 외신 보면 재밌는 로봇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기대감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의료용 로봇도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글쎄 우리한테 이게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식도 이제 로봇가 한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약간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진 않은데요.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하고요. 태양광 쪽은 OCI가 공급 계약 해지되게 되면 조금 이제 풀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신성솔라나 웅진이나 다 오늘 약세로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2차 전지 또 충전 인프라까지 좋습니다. 풍력 쪽은 흐름들이 용연 BM이 수요일 날 거래가 많았던 상황인데 오늘 9.7% 급락으로 돌변해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 테마주들 봤을 때는 오늘 여전히 안철수 테마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들어갔던 웹젠 의장 관련해서 웹젠도 한 15% 정도 뭐 급등권이고요. 그다음에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그리고 보성파워텍하고 CCS 뭐 이런 쪽들도 계속 호가는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52주 신고가 종목을 묶어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섹터 내에 대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쪽으로 2차 전지 쪽, 일진 머티리얼즈, P&E 솔루션, P&T 모두 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이렇게 치아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들도 나란히 52주 신고가, 여기에다 IT 쪽에서는 AP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랩, 이 안철수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서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픈베이스와 한컴시큐어도 오늘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개장 전에 살펴봤던 포인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 의원님, 어떤 변화 있을까요? 네. 그 전에 한중 FTA 하고요. IoT 잠깐만 점검해드리고 포인트 다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뭐 FTA 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오스템하고 그런 쪽도 같이 끼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스템이 한 4% 올라갑니다. 그리고 J컨텐트리도 뭐 수혜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5,900원 선까지 뭐 급등세이고요. NEW나 뭐 CJ ENM, 아무레퍼시픽, LG화학, 롯데케미칼 다 FTA 수혜주격으로 묶여 있는데 호가가 다른 쪽보다는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T는 뭐 엔트리스가 한 16,000원 선부터 빠르게 올라가더니 오늘 한 2% 정도 또 추가로 오르고요. 코맥스라든지 뭐 바른전자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묶여 있고 해서 뭐 테마가 섞이고 있는데요. 좋고요. 그리고 모다정보통신하고 뭐 AD 테크놀로지도 흐름도 좋습니다. 개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경기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중소형 컨셉하고 경기 방어주 컨셉주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들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200일선이 살아있는 섹터가 확실히 세다는 게 오늘 아마 장 끝나고도 확인되실 건데요. 이쪽으로 연간으로 봐서도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는 여전히 5일선 살아있는 쪽에서 매매가 돼야 높은 성과가 단기로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